여러분 어제 드신 그 돼지고기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심장을 공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돼지고기의 특정 부위를 먹고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이 무려 3천 명이 넘습니다. 그중 12명은 그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재래시장에서 마트에서 정육점에서 아무렇지 않게 사서 먹는 돼지고기 안에 5가지 독덩어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요. 더 무서운 건 양심 없는 장사꾼들이 이 위험한 부위들을 다진 고기나 햄, 소시지에 몰래 섞어서 팔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르고 드시는 거예요. 저도 의사가 되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돼지고기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했죠. 부모님도 배우자도 자식들도 모두 위험한 부위를 먹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닥터 존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음식 때문에 쓰러진 수많은 환자들을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웠던 게 바로 돼지고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왜 안타까웠냐고요? 조금만 알았더라면, 조금만 조심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난달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1세 이영숙 씨가 새벽 4시에 119를 타고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전날 저녁 시장에서 산 싼 돼지고기를 드셨는데 밤중에 갑자기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통증이 왔다고 하더군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숨이 막혀왔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검사해보니 돼지고기 안에 들어있던 독성 물질이 이영숙 씨의 혈관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조치를 해서 목숨은 건졌지만 3일간 중환자실에 계셔야 했습니다. 퇴원하실 때 이영숙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고작 돼지고기 한 접시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요. 이런 걸 진작 알았더라면 저는 그날 다짐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여러분이 모르고 계신 이 위험한 정보를 꼭 전해드려야겠다고요. 오늘 이 영상 딱 한 번만 집중해서 보시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떤 부위가 왜 위험한지, 어떻게 구별하는지,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평생 안심하고 돼지고기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되시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그래야 가족 건강 지키는 중요한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돼지고기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돼지고기 안에 숨어있는 5가지 독덩어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 보약이다 믿고 드시는 돼지뇌입니다. 혹시 지금도 돼지뇌 드시는 분 계십니까?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돼지뇌 먹으면 머리 좋아진다, 기억력에 최고다, 보양식으로 그만이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믿으셨습니다. 어릴 때 시험 보기 전이면 꼭 돼지뇌국을 끓여주셨죠? 하지만 이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현대의학이 밝혀낸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돼지뇌 100g, 딱 작은 접시 하나 분량에 들어있는 혈관 막는 기름때의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루에 먹어도 되는 양의 무려 30배입니다.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속 혈관을 수도관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깨끗해야 물이 잘 흐르죠. 그런데 돼지뇌를 드시면 이 수도관 안에 끈적끈적한 기름때가 한꺼번에 달라붙습니다. 처음에는 혈관이 넓으니까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드시게 되죠. 하지만 그 기름때가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혈관이 막혀버립니다.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입니다. 한쪽 몸을 못 쓰게 되고 말도 못하게 되고, 심하면 그대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입니다.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오고 그대로 쓰러집니다. 이게 바로 돼지뇌가 위험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돼지뇌 안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퓨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요산이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이 요산이 관절에 쌓이면 통풍이 생깁니다. 발가락이, 무릎이, 손가락이 갑자기 부어오르고 빨갛게 변하면서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픕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걷지도 못할 정도로 아파집니다. 특히 혈압이 높으신 분, 혈관에 기름때가 쌓이신 분, 심장이 약하신 분,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돼지뇌를 드시면 안 됩니다. 정말 독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만난 64세 김철수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씨는 혈압약을 10년째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소주 마시면서 돼지뇌 구이를 드셨습니다. 보양식이라며 좋다잖아 하면서요. 그날 밤 새벽 2시 갑자기 왼쪽 팔다리가 마비되고 말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병원에 와서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3개월간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김철수 씨가 제게 그러더군요. 선생님,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앞으로는 절대 안 먹겠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돼지 뇌는 보양식이 아닙니다. 독입니다. 그럼 두 번째 위험한 부위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돼지 간입니다. 간은 피를 만들어서 빈혈에 좋다, 눈에 좋다, 철분 덩어리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돼지 간에는 철분도 많고 눈에 좋은 비타민 A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간은 쓰레기 처리장입니다. 몸 안에 들어온 나쁜 물질들, 독소들, 약물들을 전부 간이 걸러냅니다. 그래서 간은 해독기관이라고 부르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돼지가 살면서 먹은 사료 안에 들어있던 나쁜 물질들, 맞은 주사약들, 병 치료하려고 먹은 약들이 전부 어디에 모일까요? 바로 간입니다. 특히 납, 카드뮴 같은 중금속들이 간에 쌓입니다. 이게 사람 몸속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콩팥을 공격합니다. 콩팥이 망가지면 소변이 제대로 안 나오고 온몸이 붓고 독소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결국 투석을 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기계로 피를 걸러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 자체도 망가집니다. 간에서 간을 먹으면 간이 좋아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돼지간 속에 들어있는 독소 때문에 오히려 우리 간이 더 나빠집니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돼지간에는 비타민 A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다고 했죠? 비타민 A가 좋은 거 아니냐고요? 적당히 먹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비타민 A를 과하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어지럽고 토하고 피부가 벗겨지고 심하면 간이 망가집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 말이 통하지 않는 게 바로 비타민 A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58세 박선영 씨는 빈혈 때문에 일주일에 서너 번씩 돼지간을 드셨습니다. 철분 보충하려고 그러셨대요. 그런데 3개월 후 병원에 오셨을 때는 얼굴이 누렇게 뜨고 온몸이 가렵고 검사해 보니 간 수치가 정상의 5배나 올라가 있었습니다. 비타민 A 과다와 중금속 축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돼지간을 절대 먹으면 안 되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먹되 제대로 알고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생명 규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규칙, 출처가 확실한 곳에서만 사세요. 재래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간,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르는 간은 절대 사지 마세요. 대형마트나 믿을 수 있는 정육점에서 검사 마크가 찍힌 제품만 사야 합니다. 몇백 원, 몇천 원 아끼려다가 병원비로 몇백만 원 쓰는 일 없도록 하세요. 두 번째 규칙,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소량만 드세요. 아무리 출처가 확실해도 자주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손바닥 반 정도 크기만 드시면 충분합니다. 매일 먹거나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독이 쌓입니다. 세 번째 규칙, 철저하게 씻고 완전히 익혀서 드세요. 돼지 간을 사오시면 흐르는 물에 최소 30분 이상 담가서 피를 빼야 합니다. 그리고 조리할 때는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합니다. 겉만 살짝 익히고 속은 빨간 상태로 드시면 안 됩니다. 세균도 죽이고 독소도 줄이려면 완전히 익혀야 합니다. 이 3가지 규칙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출처 확실한 곳에서 사기, 일주일에 한 번 소량만 먹기, 철저히 씻고 완전히 익혀 먹기.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자, 이제 3번째 위험한 부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바로 돼지 콩팥, 우리가 흔히 부르는 돼지 신장입니다. 남자한테 좋다, 정력에 최고다, 기운나게 한다. 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돼지 콩팥을 찾으십니다. 특히 남자분들이 보신한다고 드시죠. 하지만 여러분, 콩팥이 뭐 하는 기관입니까?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피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쓰레기들, 독소들을 전부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깨끗한 피만 몸속을 돌게 만드는 거죠. 그럼 돼지 콩팥은 어떨까요? 돼지가 살면서 먹은 모든 나쁜 것들을 걸러낸 기관입니다. 당연히 그 안에 나쁜 것들이 쌓여 있겠죠? 특히 카드뮴이라는 중금속이 콩팥에 엄청나게 많이 쌓입니다. 카드뮴이 뭐냐고요? 배터리, 페인트 같은 데 쓰이는 독성 물질입니다. 이게 사람 몸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우리 콩팥을 공격합니다. 콩팥이 망가지면 소변으로 독소를 못 내보내니까 몸속에 독이 쌓입니다. 그리고 뼈도 약해집니다. 카드뮴은 뼈 속에 칼슘을 빼앗아 가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넘어져도 뼈가 부러지고 허리와 등뼈가 휘어집니다. 그리고 돼지 콩팥도 돼지뇌처럼 혈관 막는 기름때와 퓨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장에 부담을 주고 통풍을 악화시키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 콩팥 위에 조그맣게 붙어있는 작은 덩어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손가락 한마디 크기로 노랗거나 갈색으로 붙어있는 거요. 그게 바로 부신입니다. 부신, 이게 뭔지 아시는 분 거의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비신에서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아드레날린은 우리 몸이 위험할 때, 긴급 상황일 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혈압을 확 올리고 온몸에 힘을 주는 거죠. 평소에는 우리 몸이 필요할 때만 조금씩 나옵니다. 그런데 돼지 콩팥에 붙어있는 부신을 그대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들어있던 아드레날린이 한꺼번에 우리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아드레날린은 열에도 안 죽습니다. 아무리 뜨겁게 끓이고 구워도 아드레날린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갑자기 호르몬 폭풍을 일으킵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쿵쿵쿵쿵 터질 것처럼 빨리 뜁니다.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흐릅니다. 혈압이 순식간에 확 올라갑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손발이 떨리고 온몸이 달아오릅니다. 특히 혈압이 높으신 분, 심장이 약하신 분한테는 정말 위험합니다. 혈압이 갑자기 너무 높이 올라가면 뇌혈관이 터질 수 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입니다. 그 자리에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부신은 절대 음식에 쓰면 안 된다고 정해놓았습니다. 도축장에서 돼지를 잡을 때 부신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양심 없는 일부 업자들이 부신을 제대로 안 떼어냅니다. 귀찮기도 하고 공판 무게가 줄어들까봐 그냥 붙여서 파는 겁니다. 여러분이 재래시장이나 작은 가게에서 돼지 콩팥을 사면 부신이 붙어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부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7세 정민호 씨가 시장에서 돼지 콩팥을 사서 볶아 드셨습니다. 그날 저녁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혈압을 재보니 200이 넘었습니다. 평소에는 130 정도였는데 말이죠.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갔고 검사 결과 부신을 먹어서 생긴 급성 호르몬 중독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치료를 받아서 목숨은 건졌지만 정민호 씨는 그 후로 심장약을 더 먹어야 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병이 된 겁니다. 여러분, 돼지 콩팥 절대 함부로 사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재래시장이나 출처 불명인 곳에서는 절대 사지 마세요. 만약 정말 먹고 싶으시다면 대형마트에서 검사 마크 확인하시고 집에 가져와서 콩팥 위쪽에 붙어있는 노랗거나 갈색인 덩어리를 칼로 완전히 도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에 1시간 이상 담가서 피를 완전히 빼고 조리할 때도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위험한 부위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돼지 허파, 돼지 폐입니다. 기침에 좋다, 폐 건강에 좋다, 천식에 효과 있다. 옛날부터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부위를 먹으면 그 부위가 좋아진다는 민간요법 때문이죠. 폐가 안 좋으면 돼지 폐를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돼지가 어떤 환경에서 삽니까? 돼지는 좁은 축사에서 수백 마리가 함께 삽니다. 바닥에는 배설물이 있고 공기 중에는 먼지가 가득합니다. 돼지가 숨 쉴 때마다 그 먼지와 세균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폐로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돼지 폐는 진공청소기와 똑같습니다. 집안의 먼지를 빨아들이는 청소기처럼 돼지 폐는 축사 안의 먼지와 세균을 빨아들입니다. 그럼 그 안에 뭐가 쌓여 있을까요? 당연히 더러운 것들이 가득 쌓여 있겠죠. 먼지,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병원균, 온갖 나쁜 것들이 폐 속에 들어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돼지를 잡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도축장에서 돼지를 잡고 나서 물로 씻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깨끗할까요?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돼지를 잡으면서 같은 물을 계속 씁니다. 그 물에는 이미 세균이 득실득실합니다. 그 더러운 물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바로 폐 속으로 들어갑니다. 돼지를 씻을 때 물이 코와 입을 통해서 폐 속으로 주르륵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돼지폐 1g에 수십억 마리의 세균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수십억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세균입니다. 아니, 그럼 불에 구우면 세균 다 죽지 않나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겉은 익으면서 세균이 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돼지폐의 구조입니다. 폐는 스펀지처럼 구멍이 수없이 많습니다.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통로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끓이고 구워도 속 깊은 곳까지 완전히 익히기가 어렵습니다. 겉은 익었는데 속은 덜 익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속에 살아있던 세균을 그대로 먹게 됩니다. 이 세균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아프고 설사하고 열이 나고 토하고 심하면 폐혈증이 생깁니다. 폐혈증은 세균이 온몸으로 퍼진 상태입니다. 생명이 위험합니다. 실제로 미국, 호주,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아예 법으로 돼지폐를 팔지 못하게 금지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니까요. 우리나라는 아직 금지하지 않았지만 식품안전 전문가들은 돼지폐는 먹지 않는 게 좋다고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침이 난다고 배가 안 좋다고 돼지폐 먹지 마세요.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폐가 안 좋으면 병원에 가서 제대로 치료받으세요. 돼지폐는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위험한 부위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부위라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바로 돼지 대창, 돼지 대장입니다. 쫄깃쫄깃하니 맛있다, 술안주로 최고다. 대창구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소주 한잔 하실 때 대창구이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창이 뭔지 아십니까? 대장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화되고 남은 찌꺼기, 그러니까 똥이 지나가는 마지막 통로입니다. 돼지가 살면서 먹은 모든 것들이 소화되고 남은 찌꺼기가 대장을 지나갑니다. 당연히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대장균이 득실득실합니다.
대장균뿐만 아니라 온갖 나쁜 세균들, 기생충 알들, 독소들이 가득합니다. 아니, 그래도 깨끗이 씻고 삶아서 먹잖아요? 맞습니다. 대창을 조리하기 전에 뒤집어서 씻고 또 씻고 밀가루나 소금으로 문지르고 끓는 물에 삶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100%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대장 안쪽에는 주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손바닥만 한 대장을 펼치면 주름 때문에 실제 면적은 몇 배나 넓습니다. 그 주름 속 깊은 곳에 세균과 독소가 숨어 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그 안쪽까지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생충 알은 정말 작고 단단해서 웬만한 씻기로는 안 없어집니다. 열에도 강한 종류가 있어서 설렁설렁 익혀서는 안 죽습니다. 2년 전에 서울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55세 한영미 씨가 친구들과 대창구이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서 대창을 제대로 익히지 않고 내왔던 겁니다. 겉은 노릇노릇한데 속은 덜 익은 상태였죠. 그날 밤부터 한영미 씨는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을 10번도 넘게 갔습니다. 설사가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날 병원에 갔더니 급성 장염이었습니다. 대장균 때문이었죠. 일주일간 링거를 맞고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창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대창에는 지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혈관 막는 기름때 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이 구워서 먹는 그 쫄깃한 느낌, 그게 다 지방입니다. 대창 100g에 들어있는 지방의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의 40g입니다. 절반 가까이가 기름입니다. 그리고 혈관 막는 기름때와 퓨린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에 기름때가 쌓입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살이 찝니다. 통풍이 생기거나 악화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 통풍,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대창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정말 지방 폭탄입니다. 그래도 맛있는데 어떡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저도 알아요. 맛있죠? 하지만 여러분, 잠깐의 맛 때문에 평생 병원 다니실 건가요? 약 드시고 주사 맞고 수술하고 그러실 건가요? 건강이 먼저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맛있는 것도 못 먹습니다. 만약 정말 대창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아주 가끔 아주 조금만 드세요. 그리고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드시고 다음 날은 채소와 물을 많이 드셔서 몸속을 깨끗하게 만드세요.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위험한 부위입니다. 이게 진짜 최악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보다 더 위험합니다. 바로 돼지목 부위, 특히 림프절과 갑상선입니다. 여러분, 돼지 목살 좋아하시죠? 부드럽고 기름기 적당하고 맛있잖아요. 삼겹살보다 목살 좋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목살 자체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목살 안에 섞여 들어가는 림프절과 갑상선입니다. 림프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몸 곳곳에 있는 작은 콩알 같은 것들입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속으로 들어오면 림프절이 그것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래서 림프절은 우리 몸의 쓰레기 처리장이라고 부릅니다. 목 부위에는 림프절이 특히 많습니다.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 목에는 림프절이 수십 개나 박혀 있습니다. 그 림프절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돼지가 살면서 싸워온 세균들의 사체, 바이러스들의 찌꺼기, 독소들, 온갖 나쁜 것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돼지한테 주사 놓을 때 어디에 놓는지 아십니까? 바로 목입니다. 병 치료하는 항생제, 빨리 살 찌우는 호르몬제, 온갖 약물들을 전부 목에 주사합니다. 그럼 그 약물들이 어디로 갈까요? 목 근처에 림프절로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쌓입니다. 항생제 잔류물, 호르몬 잔류물, 화학 약품들이 림프절 안에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갑상선입니다. 갑상선은 목 부위에 있는 작은 기관입니다. 손가락 2마디 정도 크기로 나비 모양처럼 생겼어요. 여기서 갑상선 호르몬이 나옵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합니다. 심장 뛰는 속도, 전 에너지 사용, 이런 걸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문제는 이 갑상선 호르몬이 열에 아주 강하다는 겁니다. 끓여도 안 죽습니다. 구워도 안 없어집니다. 그대로 살아남아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갑상선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쿵쿵쿵쿵 터질 것처럼 빨리 뜁니다. 손이 떨립니다. 땀이 비 오듯이 흐릅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눈을 감아도 심장 뛰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잠이 안 옵니다.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습니다. 심하면 온몸에 경련이 일어납니다. 몸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급성 갑상선 호르몬 중독입니다. 소량만 먹어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도축할 때 갑상선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문제는 양심 없는 업자들이 제대로 제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갑상선은 작고 고기 안에 파묻혀 있어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귀찮으니까 대충 자르거나 아예 안 빼고 그냥 파는 겁니다. 특히 재래시장이나 불법 도축한 고기에는 갑상선이 그대로 붙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작년에 대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63세 최동수 씨가 시장에서 산 돼지 목고기로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손이 떨리고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잠을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응급실로 갔고 검사 결과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의 10배가 넘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어제 돼지 목고기 드셨어요? 최동수 씨가 놀라서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런 증상은 10중 8구 갑상선이 제거되지 않은 돼지고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최동수 씨는 이틀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심장이 약해져서 지금도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이런 일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림프절이 제거되지 않은 돼지고기를 먹고 수십 명이 집단 중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중금속에 오염된 돼지간을 먹고 콩팥이 망가져서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각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도축장에서 돼지를 잡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검사관이 지켜봅니다. 위험한 부위가 제대로 제거되는지, 고기가 오염되지 않는지 눈 부릅뜨고 감시합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 고기 전부 폐기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 한 마리 한 마리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뭘 먹었는지, 언제 도축했는지 전부 기록으로 남깁니다. QR코드를 찍으면 그 돼지의 모든 정보가 나옵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추적해서 원인을 찾아냅니다. 유럽은 더 엄격합니다. 돼지폐는 아예 팔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림프절, 갑상선, 부신 같은 위험한 부위는 반드시 제거해야 하고 안 지키면 큰 벌금을 물립니다. 심하면 영업을 못하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해썹이라는 안전관리 시스템도 도입했고 추적 시스템도 만들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제대로 된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틈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작은 가게에 불법으로 유통되는 고기들은 관리가 안 됩니다. 여기서 위험한 부위가 섞여서 팔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도만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생명 수칙 꼭 기억하시고 지키세요. 첫 번째, 출처가 확실한 곳에서만 사세요. 대형마트, 믿을 수 있는 정육점, 검사 마크가 찍힌 제품만 사세요. 재래시장에서 싸다고, 길거리에서 싸다고 함부로 사지 마세요. 몇천 원 아끼려다가 병원비로 몇백만 원 쓰게 됩니다. 두 번째, 비정상적으로 싼 고기는 의심하세요. 다른 곳보다 너무 싸면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고기를 싸게 팔 이유가 없습니다. 싼 건 품질이 나쁘거나 위험한 부위가 섞여 있거나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불법으로 들어온 겁니다. 세 번째, 다진 고기 조심하세요. 다진 고기, 햄, 소시지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양심 없는 업자들이 팔리지 않는 위험한 부위들을 갈아서 섞어 넣습니다. 여러분이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번째, 고기를 살 때 잘 보세요. 림프절은 작은 콩알처럼 생겼고 노랗거나 회색빛입니다. 고기 안에 이상한 알갱이가 박혀 있으면 그건 림프절일 확률이 높습니다. 절대 사지 마세요. 다섯 번째, 내장류는 가끔 소량만 완전히 익혀서 드세요. 간, 콩팥, 허파, 대창 같은 내장은 영양이 있지만 위험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손바닥 반 정도만 속까지 완전히 익혀서 드세요. 여섯 번째, 돼지노에 부신 붙은 콩팥, 갑상선 붙은 목고기는 아예 먹지 마세요. 이건 진짜 위험합니다. 보양식이라고 속지 마세요. 톡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위험한 부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돼지뇌. 혈관 막는 기름때 폭탄입니다. 두 번째, 돼지간. 중금속 저장소입니다. 세 번째, 돼지 콩팥과 부신. 호르몬 폭탄입니다. 네 번째, 돼지 허파와 대창. 세균 덩어리 지방 폭탄입니다. 다섯 번째, 돼지목의 림프절과 갑상선. 톡의 제왕입니다. 여러분, 이 정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래야 가족 건강 지키는 중요한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여러분 가족들, 친구들,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알면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돼지고기가 나쁜 게 아닙니다. 위험한 부위만 피하면 됩니다. 좋은 부위를 선택하고 안전하게 조리하고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사는 지식만 있으면 됩니다. 그 지식이 바로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킵니다. 오늘 배운 내용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세요. 건강한 삶은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이 선택,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이 선택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